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요즘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얼음물 뒤집어쓰기, 이른바 아이스 버킷 챌린지가 한창입니다. 이 얼음물이 든 양동이를 뒤집어 쓰고요. 다음 도전자를 지명을 하게 됩니다. 지명을 받으면 $100를 루게릭 환자를 위해서 기부를 하거나 이 얼음 양동이를 뒤집어 쓰거나 아니면 둘 다 해야 되는데요. 대개는 둘 다 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도 했고요. 또 제프 베조스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참 얼음물 뒤집어 쓰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기부도 즐겁게 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도 그렇고요. 또 회복되는가 했던 선진국 경제도 그렇고 알고 보니 다 얼음이네요. 소비심리도 얼음장 같아서 지갑이 안 열린다고 하는데 특히나 재래시장에 부는 찬바람은 더 강하다고 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얼음처럼 굳어져서 좀처럼 풀리지 않는 건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 또 북한과의 관계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올해도 을지연습 실시가 됐는데요. 도발자들을 쓸어버리겠다 이런 표현도 그렇고요. 또 침략전쟁을 대비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비난도 여전히 있지만 안보를 또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얼음 같은 상황 언제나 풀릴까요?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얼음입니다. 생생경제가 준비한 오늘의 경제 이슈입니다. 최근 편리한 스마트폰 앱 많이 생겼죠? 그중에 하나가 휴대전화 배터리가 없을 때 급하게 충전할 수 있는 장소를 알려주는 앱. 플러거입니다. 아는 분들도 많을 텐데 아주 인기가 많다고 하죠. 근데 이게 스파이 앱이다 이런 논란을 휩싸였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2부에서 개발하신 분, 개발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요. 어제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자동차 보험 할인 할증 제도를 꼼꼼하게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을 위한 제도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런데도 소비자 단체들은 이게 가입자들의 부담만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이유가 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4부에는 국내 최초의 라디오 자동차 프로그램 YTN 라디오의 권용주의 카 좋다 마련되어 있는 거 아시죠? 많이 기대를 해주십시오. 김은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엄마 아빠 동생도 사무실도 학교도 많을수록 착한 남자네 저요 모두와 함께 나눌 땐 비타오백이지 카페인은 한 방울도 없잖아 착한 드링크 비타오백 에이스 고객 이정재 침대를 말하다. 옷장 살 때 옷 넣어보고 사는 사람 없잖아. 근데 왜 꼭 침대는 누워보고 살까? 응? 모르겠어.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네, 오늘 증시 돌아보겠습니다. 동양증권 금융센터 설릉역 지점의 박진희 차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작은 어떻게 끝났나요? 오늘 시작. 목요일날 최근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네. 오늘은 또 나빠졌네요. 목요일 징크스도 아니고 참 그렇게 말해요. 네. 이제 날짜를 바꿔볼까요? 어떻게 네, 되는지 오늘 말씀해 시작 주시죠. 마이너스 28.57포인트, 거래소 2044.21로 마감이 됐고요. 네. 코스닥은 반대로 좀 선전을 하면서 562.52포인트, 플러스 0.56포인트에 마감이 됐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오늘 장 막판까지 거의 한 마이너스 한 800억 정도였었거든요. 네. 근데 동시효과와 함께 플러스 11억으로 반전이 됐고요. 기관이 3,700억을 퍼부으면서 시장을 급락을 시켰던 하루였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예. 기관 모두 매수를 한 모습이네요. 기관 매도세는 당분간 이렇게 계속 이어질까요? 참 기관의 매매 행태를 최근에 보면은 네. 좀 불러도 안 쳐놓고 정말 휘철라도 때려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정말. 예, 좀 그런 투자자분들은 그런 심정이실 것 같아요. 네, 오늘은 특별히 좀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좀 두드러졌습니다. 네. 12,000계약 이상 매도를 하면서요. 프로그램 매도를 자극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이 오늘 프로그램 매도를 한 3,300억대를 퍼부으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압박을 보였습니다. 네. 그 프로그램 매물을 전부 다 몸으로 받은 종목들이 지금 몇몇 개가 좀 눈에 띄고 있는데요. 말씀드려본다라면은 삼성전자가 오늘 26,000원이 하락을 한 모습이고요. 네. 오늘 그 외에도 오늘 포스코가 7,500원 하락을 했고요. 그 외에는 가장 크게 하락한 종목군들이 바로 어제도 많이 급락을 했었고 오늘도 많이 하락을 보인 업종들이 화학과 건설, 정유, 조선 이쪽 섹터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관
기관의 프로그램 매물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그런 섹터가 되겠고요. 네. 또한 뭐 기관들의 공매도도 상당히 좀 심한 업종이 되겠는데요. 오늘도 해당 종목들이 상당히 급락을 하면서 지수의 하락을 부추겼고요. 거기에 은행주하고 증권주들까지 같이 급락을 하면서 오늘 시장이 2050을 이탈하는데 일조를 한 모습입니다. 은행증권은 그래도 최근에 좀 좋지 않았나요, 흐름이요? 네, 좋았었는데요. 제가 네. 들어서 움찔움찔하면서 탄력이 좀 저하되는 현상이 보였었는데요. 예. 오늘 급격하게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는데요. 전체적으로 뭐 미국 시장에서의 뭐 이번 FOMC 의사록 공개와 함께 향후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항상 지금 미국 시장을 보면은 항상 말이 똑같아요. 금리 인상 우려감, 네. 부동학적 우려, 뭐 이런 식으로 하루 좋았다, 하루 나빴다 이런 네. 뉴스들인데 그렇다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크게 조정을 받은 상태도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시장은 조금 오늘 그런 부분들이 좀 기후의 스타일로 좀 많이 시장에 영향을 미쳤고요. 장 초반에 좀 나왔던 중국의 PMI 지수가 네.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보다 많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역시 좀 기관의 좀 매도세가 더 많이 자극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경제의 그 어떤 중국 리스크요. 이게 사실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마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예상을 해야 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뭐 고성장을 달리면서 중국이 산업적으로 원자재들을 상당히 많이 빨아들였던 그런 블랙홀 역할을 해줬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오히려 제조업이 뭐 자국 내에서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소비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최근에 뭐 주가 흐름에서도 보시면 중국 관련주라고 하면 예전처럼 뭐 화학주나 뭐 이런 것들이 가는 게 아니라 소비랑 맞물려져 있는 뭐 화장품이라든지 뭐 이런 게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다시피 제조업에 있어서 우리 시장도 점차적으로 중국 업체들한테 많이 룸을 뺏기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중화공업 일본도의 그런 시장 흐름은 좀 많이 변화가 되고 있고 오히려 지금은 서비스업, 소비 뭐 이런 쪽으로 연관되어 있는 산업 쪽으로 더 많이 네. 시장이 좀 달려가고 있는 것도 아마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오늘의 하락은 좀 상당히 좀 과도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네. 개인 투자자분들 거래소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반면에 또 오늘 참 재밌는 게 코스닥을 보시면 그동안 스마트폰 부품주 네. 정말 쓰레기 취급을 받아왔었거든요. 많이 밀렸죠. 네, 근데 네. 어제 오늘 다 급등을 해줬고요. 최근에 보면 바닥에서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한 40% 이상 상승하는 네. 플렉서블 장비들도 그 정도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장비도 부품주들도 거의 시장에서 외면받고 버려져 있었던 종목들이었는데 네. 역시 가격이 싸다 보니까 그런 메리트가 생기면서 오늘 외국인들 중심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네. 메릴린치가 부품주에 집중적으로 좀 매수가 되는 그런 수급 흐름을 보이면서 시장을 조금 낙폭 과대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순환매 흐름을 코스닥에서 좀 기대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양증권 금융센터 산릉역지점의 박진희 차장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전문직들의 작년 소득 순위가 발표가 됐는데요. 네. 역시 변리사가 많이 버네요. 예. 변리서는 뭐 승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건 사실 이제 특허 업무를 대행하는 데죠. 네. 특허의 등록이라든가 출원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이제 대행을 해주는 곳인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의사 변호사가 제일 많이 벌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는 변리사가 소득이 더 많다고 합니다. 네. 작년에 소득이 가장 높았던 전문직 1인당 연평균 수입이 5억 6천만 원 변리사로 나타났습니다. 9년째 계속 전문직 소득 1위가 변리사로 나왔다고 합니다. 저도 9년째 그래서 변리사 부러워하면서 이제라도 시험 봐야 되나 그랬습니다. 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이 그 세무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요. 말씀드린 대로 1위가 변리사 5억 5천 9백만 원, 그다음에 2위가 변호사입니다. 네. 4억 9백만 원. 또 관세사는 수출입 통관 업무 같은 거를 이제 지원하고 네. 대행해주는 사람들인데 2억 9천만 원을 받고요. 네. 그 다음으로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건축사, 감평사, 감정평가사라고 그러는데 참고로 여기는 지금 의사는 빠졌습니다. 이제 의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안 붙기 때문에 그건 아마 별도 기준으로 한정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의사는 빠졌는데, 그렇군요. 근데 평균이 이렇다는 것이고요. 사실 네. 요즘 보면은 의사들 중에서도 또 변호사들 중에서도 양극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예. 특히 이제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제 로스쿨 생기고 또 직전에 사시 시절에도 1년에 1,000명씩 뽑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젊은 변호사들 같은 경우는 아마 과거에는 변호사 자격을 따고 대기업으로 네. 판검사 되거나 변호사하지 않고 대기업에 취직할 경우에 과거에는 임원 대우도 해주고 부장급 대우도 해주고 그랬는데 그렇죠. 요즘은 아마 과장 내지도 대리급 정도, 어떤 데는 대리급도 인정 안 하고 호봉만 좀 예. 높여줘서 그냥 평사원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또 의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요즘 개업의들 중에 동네에도 보면은요, 잘 나가는 병원하고 그렇지 않은 병원 성격하게 차이 난다는 거 우리가 쉽게 아마 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전문직 내에서도 굉장히 이 차이가 크고, 사실은 자격증 하나로 무조건 돈 잘 벌고 잘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거기도 역시 노력하고 더 많이 하는 쪽에서 당연히 벌어지는 건, 그런 차이가 있는 건 당연한 건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아직도 이곳에 문턱이 높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네. 5억 6천만 원이 평균이라고 하면은 좀 느껴지는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들이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좀 들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고소득 전문직들은 또 세금 잘 내셔야지 될 거고요. 네, 물론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해마다 늘고 있는 치매 환자의 주변에도 상당히 많은데요. 네. 여기 이 치매 현상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온 게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보고서인데요.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치매 유병률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치매 전체 인구 중에 이제 치매 환자 비율을 얘기하는 거겠죠. 네. 이게 올해 현재로 61만 명,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의 한 9.6%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2020년이 되면은 10.4%, 인구수로는 84만 명으로 늘어나고요. 2050년이 되면은 65세 이상 인구의 15%, 인원수로는 217만 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됐습니다. 이거는 치매의 발병률이 갑자기 높아진다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그만큼 인구가 많아진다는 뜻이겠죠. 네. 인구가 많아지고, 고령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령이 더 높아질수록 치매가 확률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전체적으로 치매 인구도 늘어나고, 치매 환자 비율도 높아진다는 것인데, 네. 근데 이게 치매라는 것이 결국은 비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치매, 치료 비용도 들어갈 것이고, 그렇죠. 또 요양시설에 들어갈 경우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치매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한번 추산해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가 11조 7천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GDP의 1% 정도인데, 네. 이게 2030년이 되면은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3조 원, GDP 대비 1.2%가 되고, 2050년이 되면은 치매 사회적 비용이 43조 원으로 늘어날 것이다. GDP의 1.5%까지 늘어날 것이다. 이런 지금 조사 결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치매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환원시킬 것이 아니고 좀 더 사회적인 관심, 국가적인 치료 이런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치매 선별 검사를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에 정식으로 포함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진단이라든가 감별 검사에 드는 비용을 본인이 할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에서 커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물론 건강보험 재정 문제가 걸릴 것이고 그렇게 여러 가지 비용 문제가 걸리겠습니다만은 치매를 방치했을 때 생기는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더 큽니다. 그렇죠. 치매 진단이라든가 치료를 건강보험으로 커버해주는 비용보다 그거는 당장 눈앞의 비용이고, 하지만 그걸 안 함으로써 치매 환자가 더 많아지고 치매 환자들이 사회적으로 방치됐을 때 야기되는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건 어떤 형태로든 공적 자금의 범주 내에 끌어들여야 된다는 게 이번 예산정책처 보고서의 주장인데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상당히 의미가 있네요, 정말. 네. 예. 국민 10명 중에 7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시중에 나돌고 있다. 10명 다 아니었나요? 정말
많이 개인정보가 그런 것 새서요. 같은데요. 네. 전남지방경찰청 기능범죄 수사대에서 이번에 구속한 김모 씨의 경우인데요. 2011년 8월부터 작년 3월까지 이 김모 씨라는 사람한테 제공된 개인정보가 무려 2억 2천만 건을 이 사람이 산 거죠. 네. 사들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복된 인원을 빼고 그러면은 순수 인원수는 2,700만 명이고, 이거는 전체 우리나라 그 성인 인구, 그러니까 15살부터 65세 경제활동인구라고 하겠죠. 이 인구의 한 70%에 해당하는, 그리고 특히 20대 중반부터 40대 중반대 연령대는 90% 이상, 10명 중 9명의 개인정보가 틀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제 것도 아마 지금 돌아다니고 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김윤경 기자님의 그 개인정보도 어딘가에 돌아다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뭐 악담을 하는 것이 그럴 아니고. 거라고 생각이 예, 아마 들어서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네. 어떤 정보들이 새고 있죠? 이게 뭐 여러 가지입니다. 뭐 이름도 있고 주민번호도 있고 뭐 네. 이메일 번호, 뭐 이메일 주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제일 많고요. 네. 이거는 뭐 파일 공유 사이트라든가 게임 사이트, 영화 예매 사이트 이런 데 있는 것들이 이제 몽땅 털려가지고 형한테 넘어간 경우인데, 참 이 가격을 보면요, 거래되는 가격, 이름하고 주민번호는 흔한 정보라고 그래서 건당 1원에 판매가 되고 있다고 그러고요. 1원이요? 네. 네. 대출 사기에 활용되는 경우는 조금 더 비싸게 10원에서 100원까지 네. 불법 도박 광고에 업자들한테 넘어갈 때는 이게 뭐 한 300원씩, 네. 그리고 더 뭐 예를 들어서 뭐 카드 번호라든가 고급 정보, 비밀번호가 들어갈 수도 있겠는데 네. 이런 것까지 가면 한 2만 원에 거래되고 있기도 한다는데, 이게 2010년에 아마 그 중국에서 활동하는 해커한테 뚫린 경우라고 그럽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김 씨한테 넘어간 건데, 아무튼 뭐 요즘 그래서 주민등록 입력도 안 하고 네. 뭐 여러 가지 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항상 이 방패보다는 창이 강합니다. 네, 맞아요. 막는 기술보다는 해커가 훨씬 더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중삼중으로 노력 안 하면 이건 항상 뚫릴 수밖에 없겠죠. 알겠습니다. 개인정보 좀 뭐 개인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어서 그럼요. 더 걱정이고요. 물론입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한국일보의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삼성프로님이 보내주셨네요. 히어로파 카스라이트 모델이잖아요. 카스라이트 한 박스만 보내주세요. 뿌잉뿌잉. 자, 노래 띄워드립니다. 안 돼. 다 내 거야. 칼로리를 33% 내린 맛있는 맥주. 카스라이트. 왜 뉴트리라이트 더블엑스는 DNA 건강까지 생각할까요? 매일 유해산소가 우리 몸의 DNA를 공격하기 때문이죠. 비타민과 무기질, 식물 영양소를 담은 더블엑스. 한 사발을 통해 DNA 건강까지 생각합니다. 80년 식물 영양소 전문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생생경제 1부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요. 2부에서는 배터리 충전 앱이 이게 스파이 앱으로 또 얘기가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한번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우리 주위엔 에너지 고수들이 참 많습니다. 집안 조명을 LED로 바꾸는 빛나는 고수. 여름철 실내 적정 온도 26도를 지키는 건강의 고수. 냉방할 땐 문을 꼭 닫는 센스 있는 고수. 오후 2시에서 5시 피크 시간 동안 전기 사용을 자제하는 지키는 고수. 가정에서 사무실, 상점, 사업장까지 에너지 고수가 많은 대한민국이 진짜 에너지 강국입니다. 당신은 어떤 고수인가요?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이 함께합니다. 지난 2005년 유엔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생태계의 멸종 속도는 자연 상태보다 100배에서 1000배 빨라졌고, 이 추세라면 향후 100년 안에 조류의 12%, 포유류의 25%, 양서류의 32%가 멸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위기에 처한 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0월 전 세계가 대한민국 평창에 모입니다. 자연의 일부인 우리 인간이 더욱 풍요롭고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미래를 위한 발걸음. 제12차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 환경부가 함께합니다. 오후에 만나는 살 만나는 형제.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형제.
진짜 경제는 장바구니 안에 있지. 발로 뛰는 생생경제가 찾은 구석구석 경제 현장. 장바구니 생생경제. 네, 7월 때부터 지금 US 달러가 70% 이상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일본 엔화가 두 번째로 가장 많이 환전한 통화로 나오고 유로화나 위안화가 비슷한 비율로 나오네요. 환전을 알뜰하게 하시려면은 환전 이벤트 같은 거 하루에 최대 70%까지도 이렇게 은행 받고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거를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뭐 다 아시겠지만 뭐 공항에서 환전 안 하는 거. 하지만 예외가 있는 게 그 공항에서는 예외적으로 좀 동전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시중에서는 동전을 지급 안 하잖아요. 근데 동전으로 가져가게 되면 환율화가 더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전이 필요하시면 동전은 공항에서 하는 게 좋고요. 이제 인터넷 예약을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 팁은 이제 외환시장이 3시에 마감이 되잖아요. 근데 3시 이후에 마감을 하게 되면 환전을 하게 되면 그 다음날이 이제 그 외환 리스크라고 그러죠. 환율이 어떻게 될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예측을 대비해가지고 좀 우대를 할 수 있는 율을 좀 줄여요. 근데 가능하면 3시 이전에 하는 방법이 가장 좋고요. 네, 우리 생활 속 경제 현장 살펴보는 시간이죠. 장바구니 생생경제. 오늘은 김미란 리포터가 환전하는 은행의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저도 몰랐던 팁이 있네요. 외환시장이 끝나는 오후 3시 이전에 거래를 하라는 그런 말씀 유용하게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생생경제에는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YTN 라디오 앱 예스를 통해서 참여를 하셔도 되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고요. 웹사이트 김은경의 생생경제로 검색하셔서 들어오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잘생겼다 우리 모두 잘생겼다 잘생긴 데 무슨 이유 필요한가요 기죽지만 힘을 내봐 그대로도 잘생겼어 챙겨줘서 고마워요 잘생겼다 황대역 ATA SK텔레콤 젠틀 스파클링을 만나본 적 있는가? 밀어붙이지 않고 부드럽게, 긴장하지 않고 여유롭게, 밋밋하지 않고 상쾌하게. 이것이 바로 부드러운 거품, 깔끔한 상쾌함. 영국의 젠틀 스파클링 브랜드 슈엡스. 김인경의 생생경제 요즘 이 고민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휴대전화 배터리 문제요. 오후만 되면은 달랑달랑해서 정말 어디서 충전을 해야지 되나 조금 더 쓰고 싶은데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급하게 배터리를 충전을 해야 되거나 배터리가 없는 휴대전화를 당장 사용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해주는 스마트폰 앱이 있습니다. 플러거. 네티즌 사이에서는 완전히 화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앱에 또 다른 기능이 하나가 있는데 정말 기발하고 신선한 아이디어기는 하지만 이것 때문에 이런 새로운 기능 때문에 신종 스파이 앱이 아니냐 이런 논란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충전 장소를 공유해주는 앱 플러거를 개발한 스마트폰 배터리 공유 경제업체 마이쿤의 최혁재 대표를 직접 연결을 해서 이 논란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플러거 정말 화제예요. 예, 네. 네, 저는 배터리 충전소 찾아주는 앱이 있다는 것을 미처 모르고 휴대용 배터리 충전기를 샀어요. 아, 예. 예, 그만큼 다들 이제 스마트폰에 이 배터리 용량이 항상들 좀 걱정인데 이 앱이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아, 배터리가 없으신 순간에요. 앱을 실행을 하시게 되면 네. 주변 장소에서 충전을 할 수 있는 위치 정보들을 한눈에 보실 수 있어요. 이를테면 어디죠? 예를 들어서 지금 앞에 보이는 카페에 내 스마트폰에 맞는 충전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 카페를 방문을 하든, 뭐, 호프집을 방문을 하든, 편의점을 방문을 하든, 사용자분들이 지금 현재 자신의 주어진 환경에 아니면 패턴에 맞는 장소를 방문을 해서 네. 충전 서비스를 이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앱인 거죠. 아니 근데 어디 카페에 충전기가 있고 없고 이런 거 어떻게 다 조사하셨어요? 저희가 발로 뛰면서 발로요? 일단 예, 직접 엄청난 돌아다니면서 추적을 예. 했고요. 네. 그러면은 이게 어느 지역까지 커버가 가능한가요?
우선 서울이랑 수도권, 그 다음에 대구랑 부산을 수집을 저희가 1차로 완료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앞으로 추후적으로 일단 대전, 광주처럼 이제 대도시의 수집 작업을 계속할 예정이고요. 네. 이 플러그의 컨셉은 이런 정보를 서로 공유하자라는 네. 취지거든요. 그렇네요. 예. 자기가 충전 장소를 발견을 하면 그 장소를 포스팅을 하게 되면 이제 다른 사용자들이 그 장소를 같이 이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면은 지금은 무료로 서비스하고 계신가요? 예. 네. 그렇다면은 굉장히 더들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발로 뛰었다 할 때 이 저희는 몇 분이셨어요? 아, 저희가 개발팀이랑 영업팀이 있는데 네. 그 개발팀이 이제 열심히 기사를 했고요. 네. 영업팀 친구들 5명이서 같이 돌아다니면서 수집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대동여 지도를 만드는 네.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렇군요. 이게 출시된 지 얼마나 됐죠? 안드로이드는 약 3주 정도 됐고요. 지금 네. 아이폰은 지금 출시한 지 약 5일 정도 됐어요. 그렇군요. 예. 이용자는 얼마나 돼요? 저희가 이게 파악하는데 한 2, 3일 걸리는데 한 이틀 전 기준으로 한 2만 명 정도가 다운을 받으셨고요. 네. 조금씩 계속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은 회원 가입을 하면은 그냥 사용할 수가 있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아이디, 비밀번호 정도만 기입을 하면 회원이 가입되고, 앱을 실행할 수 있고,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예. 근데 이게, 무료로 서비스를 하고 계시면은 플러거의 수익 모델은 어떻게 될지가 좀 궁금하네요? 현재로서는 뭐, 유료로 전환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고요. 네. 사용자분들은 계속 무료로 쓰실 수 있고, 예. 그 충전기를 구비해 있는 그 점포라든가 이런 분들이 광고를 하실 수 있는 모델을 나중에 고민을 하고 있고요. 네. 사용자분들한테는 계속 무료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잘만 사용하면 개인적으로는 정말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데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스파이 앱 논란에 휩싸여 있는 거 당연히 아시죠? 예, 뉴스에서 한번 봤고요. 네, 어떤 기능 때문에 그런 거죠? 그 플러그 안에서 서로 친구를 맺게 되면요. 네. 친구들끼리 남은 배터리 상태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친구의 배터리가 얼마 남아있느냐? 예, 예. 예. 그걸 알게 되면은,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이제 개인정보를 침해당한다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반대로 네. 이게 아무나의 배터리 정보를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서로 합의하에 플러거 내에서 친구를 요청을 하고 수락을 하게 된 사용자끼리만 보이는 기능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뭐 커플이나 친한 친구들끼리 배터리가 없을 때 이제 친구가 알려줄 수도 있어요. 예. 배터리 없으니까 뭐 어디 가면 충전을 할 수 있다 이런 기능으로 집어넣어 놓은 건데 네. 근데 이제 불특정 다수한테 이렇게 노출이 되는 기능이 아니고요. 그렇군요. 근데 좀 친한 친구나 뭐 연인이나 가족이 친구 맺기 신청이 왔어요. 예. 근데 내 배터리 양을 체크당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그냥 예. 친구를 안 맺었을 때 혹시라도 또 오프라인상의 후유증이 있지 않을지 걱정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온라인상에서 플러그상에서 친구를 맺게 하시고요. 네. 그 비공개 기능이 있거든요. 모든 SNS 보면은 이제 예. 뭐 나만 보기, 친구 공개, 전체 공개 이런 기능이 있잖아요. 그것도 플러그에서 가능해요? 예, 플러그에서 가능하시고 이제 배터리 상태를 공개 안 하겠다고 하면 네. 뭐 친구가 아무리 보고 싶어도 볼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런 혹시- 노출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렇게 기능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파이 앱은 아니다. 그런 의도 예. 없었다. 예, 예.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혹시 지금은 연동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국민 메신저니까요? 하고, 뭐, 이제 SNS들, 트위터, 페이스북,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요거에 가입돼 있으면은 연동되게 하면은 뭐, 자동으로 친구가 되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동으로 친구를 추천해주고 이런 기능을 넣어놨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국내 메신저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기능이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이들 쓰시는 뭐 카카오톡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친구를 추천한다든가 이런 기능은 네. 이제 오픈이 되면 저희 같은 개발사에서 그 기능을 가져다가 개발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자동으로 추천이 들어오잖아요. 예. 굳이 그걸 해야 되나요? 그런 기능 그냥 빼버리면 안 되나요? 그거는 이제 친구들을 편하게 몇 개 하실 수 있게 저희가 집어넣는 기능이고요. 네. 근데 이제 친구 관계 없이 그냥 개인 혼자만 나는 충전 장소를 찾는 데만 이 앱을 쓰겠다. 예. 예, 그렇게도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 플러거 전에 또 개발하신 서비스도 배터리 관련이었잖아요. 만땅. 예. 예. 그 만땅도 인기를 끌었는데 이 플러그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만땅은 일단 사용자분들이 요금을 내셔야 하는 유료 서비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서울 위주로만 돼 있거든요. 서울, 대구, 부산만 이용을 하실 수 있고 예. 유료라는 단점이 있어서 이제 무료로 충전에 관련된 정보를 더 자세하게 안내하는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보자 시작된 게 이제 플러거고요. 네. 최 대표님, 제가 실례가 안 된다면 나이가 어떻게 되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올해 36살입니다. 36이시군요. 이 사업은 언제 시작하셨어요? 저희가 만땅부터 시작을 했고요. 네. 시작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게 작년 5월이요. 작년 5월. 예. 네. 이 창업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아직 미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결혼하려고 모아놨던 돈이랑 네. 직장 다니면서 이제 모은 돈. 퇴사하면서 받은 퇴직금 뭐 이런 걸로 해서 네. 같이 창업을 형제가 같이 창업을 했거든요. 저희가 좀 특이하게. 형제의 퇴직금 다 들어가군요. 예. 예. 그리고 투자도 받아서 이제 좀 더 사업을 빨리 확장할 수가 있었고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기업 이름은 마이쿤이죠. 예. 마이쿤이라는 거에서 쿤이 뭐 의미하는 게 있나요? 저희가 그러니까 모바일 업계 타이쿤이 되자고 해서 지은 사명이고요. 네, 그렇군요. 모바일 업계 큰 거물이 되자 해서 네. 지은 이름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플러거도 인기를 끌고 있고 만땅도 인기를 끌었고 앞으로는 어떤 사업으로 좀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그 플러거 서비스를 좀 더 확장을 해서 네. 플러거 서비스는 해외로 나갈 수 있게 서비스를 계속 추가로 개발할 예정이고요. 해외요? 예. 아니 해외도 발로 뛰셔서 그러면 지도를 만드시게요? 가능한 나라는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네. 불가능한 나라들은 유저들이 서로 정보를 올릴 수 있잖아요. 공유할 수 있게. 예. 예. 저희는 공유할 수 있는 플러거 서비스만 출시하고 이제 사용자들이 직접 여기는 충전이 돼요. 여기는 뭐 무슨 네. 충전기가 있어요. 이런 정보들을 서로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예. 서비스로 커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소셜의 기능이 필수적이겠네요. 그러니까 친구 맺기 기능이요. 예.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라도 이게 또 사생활 침해 우려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논란은 되고 있는데 본인이 좀 잘 알아서 막을 수 있으면 막아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네요. 안에서 그 네. 배터리 보기 기능이 이제 논란이 되고 예, 있는데 네, 내가 확인하고 수락을 한 내 최측근의 지인들이 아니고서는 네, 해당 기능이 동작을 전혀 안 하거든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해당 기능이 이렇게 동작을 하고 이렇게 비공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네. 친절한 안내 기능 같은 거를 추가로 좀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에요. 알겠습니다. 예. 지금 뭐 사용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의견도 반영하셔서 잘 사업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스마트폰 앱 플러거를 개발한 마이쿤의 최혁재 대표를 연결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경제의 새로운 트렌드, 빅데이터 경제지도. 숫자를 보는 신기한 세상 빅데이터 경제 시간입니다. 다음 소프트의 최재원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기기 안 차고 오셨나요? 네, 우리 애가 자기가 차겠다고. 운동량 체크를. 네, 애가 확실히 어른보다는 많이 운동을 하더라고요. 한 2배 정도는 활동량이 많은 것 같아요. 그들은 에너지가 넘쳐나니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은 그 교황의 방안과 관련된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네.
저도 팔로워이기는 해요. 프란치스코 교황을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네. SNS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네, 되게 이제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는 걸로 유명하신데요. 아이디는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폰티펙스라고 하는 아이디를 네. 쓰시고 계시고, 2012년 12월 3일 날 이 계정을 처음 등록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조사해보면 팔로워가 393만 명. 네. 아주 많은 그 팔로워를 지금 보유하고 계신데, 그 중에 한 명이시 네. 같고, 예, 이 사실 트위터 계정이 140자라는 그 짧지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는 것 같고, 사실 그 이후에 한 200여 개의 트윗을 네.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어떤 것들을 주로 올리시던가요? 이제 그 트윗 내용에서는 이제 GOD를 네. 제일 많이 저희가 분석했을 때는 한 46회 정도 쓰셨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러브, 이제 사랑을 예. 이제 33회 정도, 그 다음에 이제 프레이, 기도, 네. 이제 32회 이렇게 해서 쓰셨고, 또 이제 저희 이제 한국하고 관련된 이제 트윗을 네. 그 이제 세월호 사고가 있을 그 4월 19일 날 그때 이제 트윗을 올려주셨고, 네. 이때 리트윗이 한 12,000건 정도. 네. 보통 다른 그 트윗의 리트윗보다 많은, 그러니까 15번째로 많은 리트윗이 아, 된 그 그렇군요. 트윗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팔로우를 하고 있다는 걸 수도 있겠네요. 우리나라 국민이 리트윗을 했을 수도 있지만 전 세계가 보고 네. 리트윗을 하니까 그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기사에 그 교황님이 한국에 있는 동안에 네. 이제 쓰시는 그 표현에서 네, 또 저희가 분석한 건 아닌데 재밌게 한글로 올리신 걸 몇 번 봤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트윗을 분석했을 때는 이제 그 신이라고 하는 GOD가를 예. 많이 쓰셨는데 한국에서 이제 뭐 강론이나 연설, 미사를 하실 때는 네. 두 번째로 트윗을 많이 썼던 러브, 사랑을 많이 쓰신 걸로 아. 예, 그 조사한 거를 보면은 166회를 썼다. 이렇게 네. 어제 기사가 나와서 상대적으로 좀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에 네. 한글로 올리시고 영어로 올리시더라고요. 예, 사실 네. 이 공식 트윗 계정은 사실 한국 계정은 없으세요. 네. 예, 근데 이제 한 트윗을 올릴 때 9개 언어로 이제 올리는 걸로 보통 아, 그렇게 하고 네. 계시고요. 네. 첫 번째로 한국에 관련된 트윗을 한국어로 올린 트윗은 네. 14일이 이제 오신 날이니까 이제 13일 날 네. 출발 직전에 이제 올린 글이 한국어 첫 트윗으로 올라왔고요. 네. 그리고 이제 20일인가요? 어제 예. 19일이죠. 19일 날 이제 또 한국어 트윗이 올라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한국 친구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곧 아시아에 다시 올 것입니다라는 이제 한국어 트윗이 10번째로 네. 올라왔고, 이 한국어 트윗은 평균 한 10,000건 정도의 리트윗으로 상대적으로 다른 리트윗보다 많이 리트윗되는 거 봐서 한국 쪽에서 많이 리트윗을 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게 프란치스코 교황이 정말 그 가난한 이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좀 관심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서 친근하기도 한데 네. 이렇게 디지털로 또 소통을 하시니까 그것도 되게 친근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 사람들하고 많이 네. 친근하게 네. 접근할 수 있는 소통의 수단으로 쓰고 계신 것 같아요. 언급량은 어땠어요? 이제 8월 1일부터 좀 분석을 했는데요. 사실 8월 1일부터도 기존에 이제 그 방안에 대한 이제 얘기가 있으면서 예. 적은 양은 아니었는데 한 10,000건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다가 네. 13일부터 예. 이제 한 20,000건 정도로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이제 그 시복식이 있었던 날이죠. 광화문에 시복식이 있었던 16일 날 네. 15만 건을 육박하는 아주 많은 트윗이 올라왔어요. 네. 예, 근데 방한 기간 동안에는 한 10만 건 이상의 트윗이 유지가 됐는데, 그 다른 트윗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트윗이 네. 이제 그러니까 관심이 많았다는 얘기를 네.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좀 속보 들어온 상황이 있어서 하나 좀 먼저 알려드리고 이어갈게요. 검찰이 새누리당 조현용 의원 영장심사 출석을 약속을 했다고 변호인을 통해서 알려왔다고 합니다. 시간은 지금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고요. 같은 당의 박상은 의원 같은 경우에 오후 5시 반에 5시 30분에 법원으로 출석을 한다고 변호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또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황과 SNS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 교황의 뭐 경제적 효과, 사실 저는 그런 게 이렇게 꼭 분석을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는데, 교황과 관련된 상품이라고 해서 언급된 것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빅데이터 분석을 사실 하는 이유가 저는 이제 이런 것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네. 아무래도 사람들이 교황하고 관련돼서 뭘 또 같이 연관을 지었는지가 네. 관심의 대상이 되는데, 뭐 기사에서도 많이 언급이 됐지만 이 차, 그러니까 소형차, 네. 자동차에 대한 언급량이 아주 많이 올라왔고요. 예, 우리 국산 차가 네. 타시게 되면서 그 차에 대한 관심도가 아주 높았고, 또 회원들이 같이 먹는 물로 지정이 됐던 네. 그런 물들, 그리고 또 그 와인으로 지정됐던 또 국산 와인, 예.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아주 높게 예. 관련된 그런 키워드 상품으로 올라왔고요. 이게 어떤 기사에서는 어떤 관련 회사하고 주가하고 분석을 했더라고요. 또 그래요? 그새 네, 관련이 있다, 네. 연관이 높다라고 이제까지 분석을 해서, 사실 이제 제대로 한다면 이런 걸 미리 알고 주식을 샀으면 경제적인 네. 효과를 바로 분석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예. 수 있겠죠. 상품뿐만이 아니라 이제 주식을 통해서도 어떤 가치를 좀 획득할 수 있었을 텐데, 네. 교황과 혹시 관련된 인물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나요? 네, 뭐 상품하고 또 이제 다른 측면에서 인물 분석을 또 할 수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교황하고의 가장 연관된 키워드는 사실 세월호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관련된 인물도 제일 많이 이제 연관된 인물이 이제 유민. 유민이 아빠 때문에. 네, 근데 이제 1위가 유민이고, 예. 2위가 이제 김용호. 예. 이런 거 봐서는 이제 두 분이 다 어떻게 보면 하나라고 보실 수 있잖아요. 근데 예. 유민이 걸린 이유는 이제 김용호 분은 이제 유민 아빠라든지 네. 유민이 아버지라고 표현하면서 같이 걸려든 건데요. 네. 이 1, 2만을 사실 다른 뒤에 염수정 추기경님이나 네. 또 정진석 추기경님을 상대적으로 많이 앞지를 정도로 언급이 많이 됐고요. 어느 정도나. 이게 이제 비율로 보면은 네. 이 세월호 관련된 인물이 이제 이분 말고도 이제 이호진이라고 이제 세례를 받으신 교황님한테 이분까지 이제 세 분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 전체적인 비율로 봐서는 이 세월호 관련된 인물이 80%를 차지했어요. 전체의 80%. 인물에. 예. 예,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통령님보다도 더 많이, 대통령님은 오히려 연관이 크게 많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또 조성이 됐었더라고요. 예. 네. 근데 또 이번 방안을 계기로 전 그런 얘기 했어요. 이제 가톨릭 세례를 받았는데 교회 안 나가는 분들 냉담자라고 하잖아요. 네. 많은 냉담자들이 교회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예 개종하고 싶다, 천주교를 뭐 좀 갖고 싶다, 이런 분들도 소셜 분석을 통해서 좀 나타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이런 분석이 처음부터 이제 하다가 걸린 게 아니라 한번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갖고 이제 네. 요것만 주물해서 분석을 하는 건데요. 네. 이제 천주교라든지 이제 개종 네. 아니면 종교 이 세 개의 키워드를 연관해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사실 개종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천주교를 이제 믿게 되는. 네. 근데 이게 언급량이 전혀 없다가 네. 상당히 많이 이제 올라왔고, 저도 사실 무교인데, 네. 나도 천주교를 한번 믿어볼까라고 싶을 정도의 마음이 네. 들었으니까 네. 아주 많이 이제 올라온 거예요. 트윗을 올리진 않으셨죠? 안 올렸는데, 그래서 이게 영향이 있구나라는 네. 걸 저도 이제 몸소 깨달았고, 네. 이게 아주 많이 올라온 걸로 봐서는 아마 나중에 이제 천주교에서 따로 네. 분석을 해보시면 분명히 이제 효과가 있을 거라는 저희 판단이 듭니다. 교단에서 아마 안 하실 수 있으니까요. 다음 소프트에서 분석을 해서 이게 네. 지속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셔도 좋을 것 네, 같아요. 사후관리 차원에서 한번 네.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프트의 최재원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치열한 일상에 지쳤어요. 어떡하죠? 유유자적을 꿈꾸는 M3 타입이군요. 일상의 피로 회복을 위해 하루비 3일치를 처방해드릴게요. 떠나세요. 당신의 타입에 맞는 베트남으로. 대한항공 베트남 내비도시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효주 언니, 타이어 공개합이 뭐야? 효주 언니, 얼라이먼트가 뭐야? 언니, 타이어도 보험이 있어? 언니, 윈터 타이어로 바꾸면 쓰던 타이어는? 릴렉스. 그냥 마음까지 맡길 수 있는 T스테이션 가서 스마트 케어 받아봐. 알아서 다 해줘.
한국 타이어.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는 쉐보레의 쿨한 차세.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8월 출고하는 구매 고객에게 최대 100만원 특별 할인. 트랙스 올란도 캡티바 구매 시 캠핑용 차량 그늘막 증정. 스파크 올란도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전시장 방문 및 홈페이지 참조 8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금융당국에서 자동차 보험 할인 할증 제도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하는데요. 소비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지금 단체들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왜 논란이 있는 건지 잠시 후 3부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